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이정민입니다. 모두 저녁 즐겁게 드셨나요? 자, 그러면은, 네, 한번 오늘 진로교육 설계와 에듀테크 활용 중에서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교육과정과 연간 진로교육 설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틈틈이 보면서 답변 드리기도 하고 또 저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면 훨씬 더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교육연구사이고 처음 시작은 당연히 진로전담교사 1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재도 커리어넷에서 진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의 심리검사 계정 참여 또는 교원대에서 만났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고 최근까지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신산업 중심 진로 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이제 중학교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알차서 고등학교에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는 메타버스로 로그인하는 진로 교육에서 심리 검사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유혹이 있는 네, 고등학교 진로교육 부분을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연계 진로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했었고, 반짝반짝 진로 가치 카드, 진로 길라잡이, 진로 탄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북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활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2022 진로와 직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간 진로교육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사실은 3번이 현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복잡한 내용일수록 단순하게 핵심 또는 가장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은 선생님께도 만족이 오고 그리고 학생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자율시간과 연계해서 진로 연계 교육 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영역별로 해당 영역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연수를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배경과 깊이 있는 학습,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개정 주요 방향과 설계 지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면은 빨라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집중을 하려면 빨라집니다. 네.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습 나침판인 것 같아요. 제가 연구원에 있어서 얼마 전엔 애플도 다녀왔었고, 애플 이제 한국 지사죠. 지사에 다녀왔었고, 바로 지난주 9월 4일에는 구글까지 갔었는데, 거기에 모든 전문 인력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부분을 엄청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용어도 저희들보다 너무 자유롭게, 너무 유연하게 사용을 잘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 OECD 러닝 컴패스 203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어쩜 저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겠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현재 진로교육 개정 방향은 한국만이 그냥 방향을 독자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미래의 어떤 인력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큰 방향을 OECD에서 정했고 그 정한 걸 기반으로 해서 개정교육 과정이 진행되었다는데 핵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일반 기업들, 세계적인 사기업이든지 국내 기업이든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나침반을 보면 요 나침반을 흔히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한 10분쯤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스튜던트 에이전시에서 우리가 가르칠 아이가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아이고 이 아이가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침반인데요. 이 나침반을 확대하는 게 이 동그라미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이 아이가 왜 이것을 들고 있고 이 나침반, 이 아이의 행동이 지침이 될 것들이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게 하나의 포커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았어요. 누가 봐도 간호사 같죠? 그리고 누군가는 뭐 지원을 하고 있고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이 사람들도 무언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코-에이전시라고 해서 스튜던트 에이전시랑 똑같은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 다른 거는 함께라는 코가 접두사가 붙은 것만 다르죠.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경로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진로에서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 이 뒤에도 경로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가고자 하는 것은 웰빙이라는 것. 결국은 일만 잘해서 뭔가를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 일과 여가와 그 이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웰빙이 그 이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좀 느끼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스튜던트 에이전시에서 나침반을 든 학생인데 학습자 주도성은 이 아이가 책임감과 소속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내가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노력들이 결국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튜던트 에이전시고 그렇다면은 주변 어른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협력적 주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가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와 동료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협의해서 공동의 삶, 즉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선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나 행동, 결국은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원하는 것. 이 상호작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 안에 키워드가 다 있는데요. 요 파란 것 안에 있는 것들이 변혁적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에서 가치나 태도, 지식 역량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요 안에 노랗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혁적 역량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변혁적 역량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해소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2022 제가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평가 기준까지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 팀원들이 항상 고민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어른들이 갈등과 딜레마는 만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을 때 갈등을 피해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상황에건 갈등과 딜레마는 당연히 만나는, 당면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는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었는데 여태껏 기성세대들은 그게 아니라 피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태도가 되게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당면하는 갈등과 딜레마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이 역량, 결국은 이전의 개념으로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포함하는 조금 더 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크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변혁적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뭡니까? 갈등과 딜레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 노력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나침반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화살표를 같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가리키는 것에 따라서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요 가치나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여기 잘 보시겠어요? 1번입니다. PPT에는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넣지 않았는데요. 안티스페이션이라고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예측이라는 용어와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있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고 나면은 예측을 했던 것과 행동을 하고 난 사이에 어떤 갭이 생기겠죠. 그럼 그 갭을 통해서 성찰을 하면서 요즘 성찰 교육과정 이런 거에서 수업 시간에 성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갭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더 나은 행동을 더 나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걸 고치면 더 나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를 통해서 다시 또 예측,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계속 나침판을 돌리는 과정에서 변혁적 역량도 생겨나고 그 안에서 핵심 역량들도 훨씬 다져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2030의 학습 나침반이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계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진로예요. 진로 개발 역량 자체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OECD에 이걸 넣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교육계의 사람들은 진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로 개발 역량인 아이들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길었죠? 10분 됐나요? 네, 딱 10분 설명했네요.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이야기하는데 위치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역량 보셨죠? 나침판에서 지식, 기능, 태도의 통합적인 습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과 간의 연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역량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학습을 잘하고 있나 성찰하는 아까 예측적 성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깊이 있는 학습이에요. 사실은 깊이 있는 학습은 삶 전체에 대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진로와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 깊이 있고 삶과 연계된 성찰을 할 수 있는 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교과도 보고 다 봤었거든요. 개발할 때. 한 팀이 전체가 뭐 큰 강당에 모여서 옆에 것도 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진로와 직업을 지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 성장이 되는 거는 아까 봤던 변혁적 역량 그리고 자기관리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책은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의 어떤 책임감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을 때 공공의 선을 달성하는 가치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주도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진로와 직업에서는 학생의 주도적인 진로 개발 역량 함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넷에 가면은 교육부에서 개발한 진로 개발 역량에 대한 지표가 이미 있습니다. 심리검사가. 그래서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각각 이걸 활용해서 진로 개발 역량 함량이 얼만큼 되었는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아니면 진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삶과 학습 내용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네, 이미지가 좀 밀렸죠. 그리고 이전에 진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면서 진로교육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가졌던 부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차별화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해서 계열성과 위계성을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진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로는 계속 순환되고 계속된다는 걸 강조해서 진로 선택을 하는 걸로 끝났던 이전에 어떤 미개념이죠. 오류 개념을 갖다가 수정해서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인식하고 탐색하고 설계하고 이게 초등이고 중등이고 고등의 예전에 학교 진로교육 정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소득만 인식을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개인에게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총론과 연계성을 강조해서 이러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제일 궁금하시죠,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성취 기준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아, 나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거는 마치 뭐와 같다? 뭐와 같을까요? 퀴즈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탈북학생 진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진로 일기생들이 몇 분 참여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걸로 뭘 했었냐면은 아 이제 우리 수학 정석에 집합만 열심히 풀고 까맣게 했던 거 그거 진로교육에서 반복하는 거 그만하자 막 이렇게 해서 잠깐 웃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자기 이해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이해하고 진로 탐색하다가 고교 학점제 넘어가고 끝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를 먼저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좀 뭔가 변화된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적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어. 그럼 나는 거기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 학습 나침판이 그거고 진로에서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진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라는 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 그럼 나는 아직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럼 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설계를 할까? 내가 성적이 모자라니까 그런 과정을 설계 못한다.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아이들도 성인도 누구든지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자기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나침반에 봤던 것처럼 관심 직업은 하나의 경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진로 경로가 있고 심지어는 어때요? 여러 개의 직업을 병행하는 N 장르도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내가 먼저 의사를 했다가 나중에 기자를 했다가 소설가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보여서 아이들도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가능하고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를 한다면은 핵심은 뭐겠어요?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할까? 그게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할 부분이고 그러면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학생이 갖추어야 될 것들이죠. 그게 평생의 성장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학습이 중요해지고 이거는 노년기에도 시니어들도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다시 뭐 50대 중반에 무언가 영상 편집하는 걸 배우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유튜브에 올려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뭐 이러한 것도 있고, 네, TV 끝사랑에서 봤습니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로를 어떻게 개발했지, 저 나이에? 뭐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평생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에서 학교 교육 이후에도 내가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부장님들께서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어쩌면 거시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업계획도 현실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학업계획도 수립하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실천할지 수행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총론에 있는 것들인데 노란 것만 보실까요? 어떠한 교수 학습이든지 이제는 내가 참여해서 내가 경험해야 된다. 내 삶과 연계되는 게 중요하지 선생님이 앞에서 멋지게 강의한다고 그게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의와 토론을 해서 아까 왜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의견을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체험이나 당구 활동이 또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력하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전문화된 사회여서 나 혼자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업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도 한 분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다면적인 업무를,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야 하고 그 전문가가 모였을 때는 당연히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서 엄마 친구 아들인가? 거기 초기에 아마 구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다국적 기업의 어떤 협력적인 문화와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간히 보여주고 있어서 전 드라마 작가도 참 진로에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챕터 1 끝났습니다.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진로와 직업의 특징은 어떻게 구조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5에서 2022로 퀴즈가 있는 것 같죠?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퀴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뭔지, 구조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2022의 1호에서 2호로 넘어가는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매칭 이론이었어요. 사실은 이 커리어 매칭 티어리는 1950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 뭐 농사, 예전에 어르신들 농사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절기 맞춰서 씨 뿌리면은 큰 피해 없고, 물론 기후 피해는 있지만 모든 삶이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내가 어떤 걸 잘한다고 하면은, 그래, 넌 그거 하면 돼. 했을 때 그냥 잘 맞아 들어갔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함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패턴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갔을 때 주류가 되었었고 그 주류의 폭이 너무 넓어서 아웃라이어가 되는 경우에는 약간 너무 독특한 사람 또는 배제당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았던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매칭 이론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미 이 매칭 이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세기 후반에 이미 적응 이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임용고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있었잖아요. 구성주의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개인은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어느 환경에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편협된 사고를 하게 되고 경험의 폭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성장을 하느냐 멈추느냐 퇴보하느냐에 세 갈래에 놓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22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진로개발 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응과 성장, 상호작용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발달 과업은 시기별로 다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뭐 중3 때, 고3 때, 고1 때 하는 거, 대학교 갈 때 하는 거 다 있죠. 그 다음에 직업 전환도 당연히 일반화된 것들이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거는 회복 탄력성이겠죠. 이거는 너무 익숙한 용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내 속에 있는 자원도 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아까 코에이전시라고 기억하시죠? 주변에 교사라든지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얻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 통해서 충분히 진로 개척을 할 수 있다는 게 적응이론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관점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진로 심리 검사를 예전처럼 흥미 검사 했으니까 너 이거야. 적성 검사 했으니까 너 이거야.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검사도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검사 해설서에 보면은 지금 너네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게 무언지 그다음에 잘하고 있거나 흥미가 있는 게 잘
표현이 되었는지, 표현이 안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네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네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진로 개척을 통해서 검사한 긍정적인 너의 장점과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학교 생활과 일상 생활을 영위할지, 즉 어떻게 학습과 개인적인 경험을 만들어갈지 설계하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심리 검사도 해설서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검사하고 땡 너는 이거야 이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딸랑딸랑. 그래서 2015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었는데 여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랑 중복되지 않나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죠. 그리고 보면은 나만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영향을 갖춰서 되는 게 아니잖아. 아까 학습 나침반처럼 우리는 커다란 사회 속에서 놓여 있잖아. 그러면 내가 놓여 있는 사회의 특징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관심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단원의 자아 이해와 일과 직업에서의 이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뭐로 만드냐면은 진로와 나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학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관심 분야의 진로입니다. 능력 크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분야가 의료 분야이면은 그 분야의 특성을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꼴찌로 들어왔는데 고3 때 얘 못 가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판단이고 어른들의 판단이고 이 아이가 고3 때 꼭 그 진로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로도 변경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진로의 목표겠죠. 그래서 진로와 나의 이해, 그 다음에 일과 직업의 세계와 진로 탐색 두 분을 합쳐서 핵심만 모아서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그리고 아까 왜 수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맨날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해서 진로 디자인, 이게 설계죠. 준비가 아니라 실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2015에서 진로와 직업 분야의 세 영역은 진로와 나의 이해,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설계와 실천. 받아 적고 계신가요? 뭔가 나올 것 같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제가 1, 2, 3단원으로 빠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2에서 1단원은 진로와 나의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로 특성, 긍정적 자아 개념, 직업인의 자세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심 분야의 직업 특성이에요. 진로 특성이에요. 그리고 긍정적 자아 개념은 나 자아 존중감 높아 이런 얘기하는 거 이제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나친 높은 자아 존중감은 도리어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까지 심리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수준이 필요한 거여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진로에 대해서 유연한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모든 직업 가치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도 그런 표현을 하긴 적이 있긴 한데,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건물주로 끝나는 거야. 저도 교실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들은 선생님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면은 그 가치를 존중하되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번 다음에 너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그러면 놀고 먹고 쉬려고요. 그러면은 네가 너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재화를 획득하게 해준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까지 성찰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모든 직업 가치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다양성이 포용이 되고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얘기해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도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인의 자세에서는 유연한 사고, 협업적 태도, 윤리, 학습, 여가의 상호관계. 설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요거 2022에서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평생학습 강조하고 있지만 여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생성형 AI가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무언가를 만들면서 가장 쉽게는 보도자료도 얘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편집하거든요. 네, 순식간에 1시간 동안 쓸 거 2분 만에 써가지고 편집하고 5분 만에 끝내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또 다른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나 뭐 삼성의 CEO들이 여름 휴가 때 읽는 책, 휴가지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여가라는 것들은 특별한 사람만 일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일정 부분을, 꽤 많은 부분을 여가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여가를 통해서 내가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국영수 학습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선 굉장히 난상 토론을 거친 후에 고등학교에 정치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직업색이 어떨까? 예측적 성찰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로 경로 굉장히 다양해. 역량은 뭘까?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되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가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구별되지 않아요. 왜? 이제 누구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뭐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중요하다. 왜? 진로 경로가 다양해서 네가 사회 속에서 기여하고 살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남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창업가 정신은 새롭게 재화를 크게 획득하는 스타트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안 보이는 관로 있는 거 답이 뭘까요? 협력적 의사소통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너도 성장하고 너희 팀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한다. 그리고 고용관계 정말 중요하죠. 왜요?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변해서 누구나 고용주와 노동자의 역할을 다 경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계속 뭐 갑질, 을질 이런 것만 하고 가르치고 피해를 보지 않아야 돼. 을질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다 좋은 상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 3단원에 이제 보면은 넘어갔어요. 실천이 강조되고 있어서 진로 의사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선택은 시작일 뿐이지 선택이 완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한 7, 8년 더 된 것 같은데 JTBC 뉴스 하시던 분의 어떤 책에서 읽었었는데 늘상 결과가 좋았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질문이 아마 책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책인데 근데 그 책에 그렇게 있었어요. 늘 선택은 미완성이었고 불완전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삶 속에서 그 선택을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게 진로 의사결정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걸로 모든 것이 네 인생의 방향이 결정 지어지고 폭과 넓이가 결정이 지어진다. 이런 깊이가 결정된다. 이런 암시를 주는 거는 되게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시작이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의 몫이다라는 점을 잘 설명하신다면은 이 진로 의사결정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가능성, 재평가, 보완, 점검. 우리도 계속 그런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로 목표, 진로 준비,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퀴즈. 자,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네. 퀴즈. 멋있다. 김봉숙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한번 볼게요. 진로와 나의 직업 세계, 직업 탐색. 너무 멋있으세요. 짱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특기 잊지 마세요. 실천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막 달려가지고 책에서 좀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2022의 구조는 아시죠? 핵심 아이디어, 성취 기준,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는 누가 봐도 그래 전공자가 아니어도 하나만 읽어볼까요?
나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진로 정보와 학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 핵심 아이디어를 수업 시작하실 때 첫 문구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야, 니네가 정말 필요한 진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폭넓게 정보를 가지고 오고 또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취기준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조합하는 것.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계할지 진짜 알짜배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진로와 직업은 개정교육 과정에서 무조건 한 학기만 해야 돼요. 이거 교육부랑 엄청 많이 논의를 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 할 땐 두 학기를 할 수 있다라고 거기 교육과정 운영에 한 줄을 넣어뒀었는데 조금 문제가 돼서 나중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2학점으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학점일 경우에는 성취 기준별로 이 2시간이 배분이 된다는 의미이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셔야 될 거는 교사와 학생의 역량을 분석해야 돼요. 성취 기준이 나오면은 각 교과서들은 각 성취 기준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교과서는 학생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다변화된 활동, 다양한 활동을 실은 교과서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학생의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그냥 다양한 활동을 실은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마스에서 소개하고 싶은 어떤 영역은 학생의 수준을 갖다가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분석한 다음에 교사 역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의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통 영역을 하면서 뛰어난 학생들 또는 어떤 영역에 또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 뛰어난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일은 아닌데 뭐 설계나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개별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조금 상위 활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아이의 진로 개발 역량도 성큼 단계로 올라서게 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생기부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알찬 내용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취 기준에 대해서 활동이 급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볼까요? 시마스 교과서에선 이렇게 있습니다. 다지기 활동과 도약 활동. 딱 느낌 오시죠? 다지기 활동이라는 거는 성취 기준에 기반을 해서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이거든요. 관심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의 진로 특성을 이해한다 해서 이걸 충실히 반영해서 개별 활동도 할 수 있고 모든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도 가져오고 밑에 가면 링크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올이라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이걸 잘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국적, 직업명, 자료 출처 이렇게 해서 충분히 특히 생활 양식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해설서에서 보시면은 진로 특성이에요. 진로 특성이 흥미, 적성, 가치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생활 스타일 있죠. 라이프 스타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이해하면서 나의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야 할 세상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심화된 이미 한 단계를 뛰어넘은 아이라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롤모델 성장기라고 해서 프로필을 똑같은 이름이지만 프로필 그리고 심화된 게 이런 거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조사했거나 조사하고자 하는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이나 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을 꼭 본받고 싶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못했지만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한 꼭지에서 아니면은 정말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네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말을 가져오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맥락이나 태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런 한 번의 활동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눈빛이 그윽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다지기와 도약 활동을 학생 수준에 따라서 잘 활용하신다면은 진로 수업도 재미있고 리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빠르게 3, 4월에 이미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하시고 수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것도 볼까요? 여기 창업과 정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다지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자료집이나 여러 가지를 문제 해결 과정, 사회 가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창업 교육을 많이 하셨거나 이미 그런 역량을 갖추신 교사라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관심 분야의 문제를 우리 애들 데리고 팀별로 해서 해결해 볼 수 있어? 하실 수 있죠.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는 상황, 요인에서, 요 밑에도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교과서를 선택하실 때 그냥 활동이 많은 걸 선택한다는 건 이제 다품종이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을 지원한다면은 무언가 수준별 활동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그리고 나의 역량에 따라서도 취사 선택해서 뭔가 좀 이렇게 리듬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 설계도 학교에 따라서는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1학점이다. 1시간을 해야 한다. 이때는 부장님들의 역량이 아니라 해당 교사의 역량을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 해야 한다는 그분의 역량도 먼저 파악하시고 특성도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다지기 활동을 하시거나 교과서에 심화서 교과에서는 융합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전공이신지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수업 설계를 다르게 제안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 융합 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창의 융합 활동에서 이런 게 슬기로운 일학습 여가인데요. 이거는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선생님도 본인조차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읽어보고 일학습 여가를 좋아하거나 결합하거나 병행하는 사례를 찾아서 요것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발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일과 학습과 여가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이 가운데 생겨나는 가치는 뭘까? 사회는 결국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네라는 거를 다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연계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교과서의 창의 융합 활동의 강점입니다. 다른 거 볼까요? 학교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있죠. 교과와 관계없이 담임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다른 교사가 있어요. 학과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 거.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역량까지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화수 교과서에서는 처음에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활동을 실을까? 다양한 활동을 다 모아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릴까? 근데 이제는 다양한 선택이 핵심인 게 아니라 어떻게 개별화하고 어떻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또 어떻게 돼요?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통제예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지기, 보약, 그다음에 창의 융합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다른 교과서를 보실 때도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교과서는 장점이네 하는 어떤 기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똑같이 뭐 직무 분석 보고서 특성화고랑 일반고랑 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반고 아이들에게도 이게 필요하고 나의 성공 스토리를 미리 써보자 하는 것들은 요즘에 나오는 퓨처 셀프 관점이죠. 미래에 내가 도달할 지점을 먼저 설정을 하고 우리 예전에 비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심리학에서 퓨처 셀프의 어떤 이미지나 지점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릴수록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학술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들인데 먼저 써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한 단계 훌쩍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생기부 작성할 때 정말 개별화된 생기부를 잘 작성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세 가지 명칭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교과서 중에서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돕는 활동 명칭 세 가지 뭐 있을까요? 제가 딴딴딴 이렇게 계단으로 설명했었는데 제가 먼저 작성해 놓으라고 안 해서 힌트? 도야? 맞아요. 아니, 하나가 틀린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우리가 하려면, 기본을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다지기 하고, 한 단계 올라서고, 그리고, 네, 창의융합. 멋집니다. 김희정 선생님. 그쵸? 우리의 활동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랑 6분만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진로 연계 교육을 이제 교육부에서도 학교에서도 핫하시죠. 이거 학교 자유시간 누가 맡을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해답은 나오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맡으라고 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동아약이나 창의융합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수월하게 감당을 하실 수 있고 또 내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하셨을 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까요? 진로 연계교육은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적응하거나 교과학습을 하거나 진로 탐색하는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시마스의 부록에 보면은 이 부분을 되게 집중해서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한 단계 올라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로 연계 교육에 교과학습 위에 다양한 진로 탐색인데 이거 보면은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는 과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록에 있는 건데요. 학교생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학년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드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페이지 70에서 81페이지까지 해서 활동지가 다 있어요. 설명까지.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맞더라도. 뭐 앞에 창의융합 활동해도 괜찮겠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진로 연계교육 학교 자율시간 맡으셨을 때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교과외 과목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관련해 가지고 진로 탐색, 직업 취업, 이력서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해서 로드맵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교과서를 어느 시도에서 고시외 과목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창업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저희 경북에서도 그렇고 뭐 인천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말 학습 나침반, OECD 학습 나침반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역할은 무엇일까? 이 아이가 들고 있는 나침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우리는 어떻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촉진해주고 또 지원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진로교과서, 개정된 교과서 내의 어떤 활동들이 선생님들의 수업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에도 효과적인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겠죠. 이건 교육부에서 만든 건데 저 이거 참 좋아하는데 중학교 초중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PPT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중학교 건데 약간 첨단이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활용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상호작용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적응 이론 하기 전부터. 결국은 존 두이가 1930년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존 두이 책 안 읽고 요약본만 봤거든요. 시험 치느라고. 최근에는 다시 새겨보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였구나. 교육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학습 원리도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때 뇌과학도 발전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경험은 개인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적응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처음 선택이 완결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경험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나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 우리 미래도 그렇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험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걸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생각하시고 학생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은 당연히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갈등과 딜레마를 다 포함하겠죠. 회피하거나 그것을 덮거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담궈하고 추리하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지고 개인의 역량도 여러 단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미 경험해 보셨겠죠, 그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개인은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당연히 새로운 관점을 형성합니다.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뇌과학에서 시냅스가 기존에 했던 것 똑같은 걸 하면 그것만 강화가 되고 다른 것들은 다
경험에, 그러니까 시냅스 연결이 흐려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새로운 경험을 하면은 격가지가 생기고, 그러한 경험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여러 시냅스들이 강화되면서 인간의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게 되고, 역량도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라는 것은 기존의 처음 경험 하나만 가지고 확증 편향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더해지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경험의 폭을 넓히고 다변화하게 되면은 내가 내 경험과 다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평생학습이고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고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러한 아이들을 키우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을 확장하시면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긍정적으로 더 개발시키시면서 즐거운 교직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히 저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알찬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설문이라든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요건 딱딱했지만은 더 활발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8시가 되어서 제가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영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수정입니다. 진로교사이고요. 저는 어, 전담 지금 진로를 하고 있는 지 9년 차이고요. 교과서 어, 집필진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연수를 맡게 돼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연수를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이 팀에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해도 될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뛰어난 선생님들이 막 연수를 하면 내가 과연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저처럼 좀 모질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하면 된다를 보여주는 것도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우리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에듀테크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예시와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롬을 미리 로그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저희 교과서에 보면은 제가 채팅창에 주소를 하나 드릴게요.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 진로 복원 이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북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지원 자료가 있어요. 교수 지원 자료에 가면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트북 들고 교실 가기 어려워. 그러면 PDF 파일을 탭에 다운받아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탭 하나만 들고 가셔서 수업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강의용 PPT, 강의용 PPT도 제공해드리고 여기 평가 계획 세우기 조금 힘들잖아요. 이런 예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은 수업을 어떻게 에듀테크와 활용해가지고 진로 수업을 했는가 이걸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크롬을 여시고 지금 제가 공유해드리는 주소를 크롬 주소창에 붙여놓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크롬
붙여 넣으셔서 들어오시면 요런 창이 뜰 수 있어요. 회원가입을 오늘은 안 하는 거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 안 하고 게스트로 계속하기가 있습니다. 게스트로 계속하기. 요걸 누르시고 게스트로 계속하기로 들어오시면 저희 알로라는 협업 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로라는 협업 툴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죠?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저는 실은 이름을 실명으로 해요. 그래서 크롬으로 해서 크롬으로 회원가입하기를 먼저 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왜냐면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집중이 안 돼서 누가 있는지 여기 지금 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요. 저희 학교는 경기도는 구글 주소를 다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크롬을 다 구글로 로그인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 여기서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션을 여기다 하나 해 놨는데 선생님들이 만지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했냐? 제가 온라인 협업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로 위에 제가 알로 요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내드리는 주소를 크롬을 여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크롬을 여십시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롬을 여시면 요렇게 구글 크롬 창이 뜨잖아요. 여기 위에 주소에 얘를 붙여 넣으세요. 요렇게 붙여 넣으시면 요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오늘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세요. 구글로 회원가입하시면 좀 편하게 쓰십니다. 게스트로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게스트로 계속하기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창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같이 해보려고 제가 올려놓은 건데 크롬에 들어오셔서 만약에 선생님 나 지금 안 들어가져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수업한대 라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는 오늘 연수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요런 거 하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경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 중에서 저는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티커를 한번 해볼게요. 스티커를 누르면 오른쪽에 선생님들 지금 줌하고 얘하고 동시에 보려니까 어려우시죠? 줌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옆에 크롬 창을 다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아무거나 하나를 탁 누르시면 오른쪽에 요 이미지가 막 생깁니다. 오른쪽에 생기면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내어드린 미션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죠? 얘를 지금 제가 글씨를 써서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하나, 둘, 세 개의 사례 중에 어느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냐? 공감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공감되는 곳에 스티커 한 번만 붙여봐 주시겠어요? 스티커. 스티커 어떻게 붙이냐면요. 스티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오른쪽 창에 그냥 생겨요. 그걸 원하는 곳에, 그렇죠. 잘하고들 계십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사이즈를 좀 줄여주세요. 자신이 만든 거를 사이즈를 좀 줄이시면 돼요. 네. 뜨거운 성원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서 설명을 그냥 조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를 수업을 어떻게 했냐. 이거는 저희가 패들렛도 있고 여러 가지 공유 도구가 있는데 얘는 이미지가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미지가 요거는 꿈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한 장씩 가져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서 저는 요거를 보고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얘는 포스트잇으로 작업한 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포스트잇 도구 있죠. 포스트잇 도구를 누르면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요. 색깔을 바꿔서 클릭하면 오른쪽에 생깁니다. 그럼 걔를 움직여서 여기다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지금 여기 핑크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실은 이거는 기억과 정신 하면서 기대 효과랑 실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포스트잇에 먼저 적은 다음에 옮겨서 위치에 맞게 조절해보는 수업을 했던 창이에요. 자, 뜨겁습니다.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 기능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한 번씩 누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하려고 했던 수업은 바로 이 수업을 연수 때 하려고 했었는데 살짝 바꿨어요. 이거만 봐주시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포스트잇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그 위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준비하기에 역할 부여하기 하면서 이렇게 쭉 해놓고 실은 아이들마다 빈칸을 하나씩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예시를 보여주고 여기에다 각각 채워넣어 봐라 라고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잠깐 멈추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런 수업의 도구를 활용해서 이따가 실은 제가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한번 자기소개 파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같이 하고 싶어서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다. 여기에 동영상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아이들과 다른 걸 공유하기에도 패들렛 못지않게 도움이 됩니다. 얘는 저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활동지를 미리 여 안에다가 넣어서 복사해서 계속 쓸 수도 있고 아이들과 활용도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해본 경험상 아이들은 반드시 구글 또는 이거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게스트로 계속 진행하면 게스트 이름을 다른 거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쁜 말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자꾸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요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 공감 표시하는 거를 저희가 알로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왜 제가 크롬을 열어서 하시라고 했냐면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크롬을 여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롬에서 하면 좀 더 잘 되고요. 아까 그 주소를 그냥 인터넷 저희 사이트에 주소에 넣어서 해도 열립니다. 근데 가끔 버버벅거리면 아 역시 크롬이 호환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감하는데 요것도 실은 저희 교과서 113쪽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건데 선생님들 들어서 공감 표시 연습용으로 제가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저희 교과서에 50쪽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진로 정보 탐색하기라는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도대체 진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맛배기를 한번 보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왜 아까 알론을 왜 써?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한 거를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공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공유를 받는 방법을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서 취합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수업에서도 모든별 협업 수업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모든별로 발표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요거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진로 탐색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붙여넣어서 우리가 공유가 될 건지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급하게 달려보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게 저희 교과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챗 GPT부터 나와서
구글 거, 뭐, 브리튼, 그 다음에 클로버X, 에스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프롬프트에 질의응답 해가면서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프롬프트 작성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의 중요성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고 열린 질문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 물어보면 걔네들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할 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맥락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하면 얘네들이 답을 좀 더 성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고맙다는 피드백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래? 이렇게 하면 또 더 좋은 의견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오늘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순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프롬프트 역할, 뭐 작성 방법, 예시부터 그다음에 입력 방법, 그다음에 유의점. 이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참고 자료이다. 예전에 챗GPT 논리기가 있었는데 뭐 세종대왕이 뭐 하면서 예시를 없었던 사례를 들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알려줘. 그러면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해줘 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국 역사도 조금 공부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자료들은 얘네들이 종합을 해서 한 거지 정답을 딱 내놓은 게 아니라서 반드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도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는 이렇게 결과 종합 및 정리하기까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해볼 거예요. 같이 하려고 크롬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요거는 G사에서 나온 인공지능인데요. 제가 행복이 넘치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행복이 넘치는 그림을 잘 못 그리겠대요. 요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이거를 행복한 이미지로 더 해달라니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 약간 추상적인 거를 좀 더 어려워하는구나. 별로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요런 게 조금 다르다. 여기에다가 행복한 이미지를 더해달라 했더니 이거라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 알려줘서 그런 것 같아요. 요런 거는 해볼수록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은 아까 미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선생님들이 막 작업하면서 덮어져 가지고 사라졌는데 자, 퀴즈입니다. 크로바 X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게요? 채팅창에, 줌 채팅창에, 어우, 손재명 선생님, 네이버 맞습니다. 손재명 선생님, 아이고, 하이님 조금 늦으셨어요. 맞아요. 네이버 맞습니다. 클로바엑스 네이버 맞는데요. 얘네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챗 GPT 얘네들 항상 하시기 전에 사용 연령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19세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19세 안 되면 그 밑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들은 다 19세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저희가 처음에 작년 4월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사용 연령 제한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했는데 하나의 어 저희 인터넷 주소로 여러 개 사람이 접속을 하면 차단시킨대요. 그래서 일부 학생은 하는데 일부 학생은 못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리튼하고 카카오톡에 있는 오른쪽에 이쁜 여자아이에 있는 요 S컵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요거는 미성년자 14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요걸 할 거예요. 자, 크롬 다시 열어주세요. 크롬. 크롬에 챗 GPT 예를 한번 검색해 주세요. 크롬에 챗 GPT를 검색해 주세요. 크롬에 챗 GPT를 검색을 하시면 얘네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당황스럽게도 다른 사이트가 앞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폰 사이트가. 이때 오픈 AI 요거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저는 오로 하니까 바로 나오는데 오 아니고 사로 그냥 챗 GPT 하면 오픈형 AI가 아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계속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사 사이트에서 어느 때는 유사 사이트 들어가고 어느 때는 진짜 사이트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AI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로 들어가셔서 어 구글로 로그인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글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챗GPT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챗GPT. 챗GPT. 들으셨나요? 챗GPT. 네. 챗GPT에 지금부터 제가 채팅을 인제 쪼끔 안 보도록 할게요. 챗GPT에 지금부터 인제 질문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혹시 안 들어와지시면 아까 오픈 AI 크롬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가 프롬프트예요. 저랑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파일 첨부 저는 요게 보이죠?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저는 첨부가 되는데 아마 요게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질문을 쓰시면 되는데 질문은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할을 부여할 건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진로를 얘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얘한테 상담을 받을 건데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역할을 먼저 줍니다. 뭐라고 역할을 주셔야 될까요? 너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글로 써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해서 나갈 건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메시지 창에 하나 다시 올렸습니다. 구글 폼이에요. 구글 폼 한 번만 들어가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있습니다. 줌 채팅창에 구글 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요거를 순서대로 제가 아까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취합을 위해서 같이 해놨어요. 옆에다 창을 여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시를 제가 조금 넣어놨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면 이게 뜨실 거예요. 제가 퇴직 후 나의 진로 탐색하기 하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제가 취합 안 해서 안 넣어봤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는 챗 GPT를 했는데 안 되시는 분은 에스컵을 하셔도 좋고 리튼을 하셔도 좋고요. 편안하신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요 질문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챗 GPT에 한번 넣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작성하신 걸 복사해서 여기다 똑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해준 거는 생성형 인공지능한테의 역할은 너는 5, 60대의 진로를 상담해 주는 전문가야 라고 챗 GPT한테 역할을 부여해 준 거예요. 걔의 역할을 먼저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신의 진로 특성, 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니까 저의 진로 특성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챗 GPT한테. 저는 현재 진로 교사이고 새로운 걸 배운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는데 챗 GPT한테도 적어 놓고 여기 답에도 적어 놓으시는데 지금 이 구글 설문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챗 GPT만 해 가지고 딱 결과만 나온 것만 취합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그 과정까지 해서 같이 취합을 받으셔서 활용하실 건지 그래서 요 예시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쭉 작성을 하시면서 챗 GPT한테 위에를 직업을 추천해 줘 라고 질문하시고 추천받은 직업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챗 GPT한테 질문하시고 여기다 써주시고 퇴직 기간까지 뭐 저는 5년 남았다. 조금 더 남았어요. 준비해야 될 거는 무엇이니? 라고 챗 GPT한테 물어보시고 그 답변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으시고. 요게 이제 제가 생활기록부에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번 그렇게 한번 작업해서 제출을 한번 해봐 주세요. 하고 계실까요? 아,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여기다가 열심히 쓰고 계시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역할을 주시고, 실은 지금 하는 것만 아이들과 1시간 해도 충분해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줄 줄 몰랐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챗 GPT 요거랑 그다음에 구글 폼을 구글 폼을 옆에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서 나온 답변을 여기다가 옮겨 넣으시면서 작성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건 교과서에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과 하려고 제가 살짝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해볼까요? 저는 요거를 그대로 갈 거예요. 요렇게 챗 GPT한테 시킵니다. 너는 전문가야. 보내주시고 그러면 답변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진로 특성 저는 요걸 그대로 진로 특성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챗GPT한테 나는 이래 라고 진로 특성을 알려줘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냥 대화하는 것 같아요. 얘까지는 굳이 이렇게 원래는 방법은 이거는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라고. 이렇게 추천받은 직업. 그러면 챗 GPT한테 물어봐야죠.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추천해줘. 라고 해서 보내면 이제 직업을 추천해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자. 커리어 코치. 조금 관심 있는데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 어떻게 알았지? 저 조금 저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얘가 저의 많은 정보를 더 가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복사를 하셔서 붙여 넣으세요.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은. 일부만 그냥 할게요.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복사해서 다시 네이버 폼에 추천받은 직업 이렇게 붙여 놓고요. 퇴직 기간까지 준비할 거. 그걸 다시 물어볼게요. 퇴직이 5년 남았는데 위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준비사항 나오죠. 이걸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 1학년 때 필요한 거, 2학년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저는 너무 징그러워요. 많아요. 자, 위 내용을 요약해줘. 너무 많아. 요약해줘. 자, 이렇게 요약을 아까보다 간단해졌죠? 공통사항도 알려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를 다시 복사해서 폼에 붙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종결형 어미로 요약해줘 한번 해볼게요. 칠 700자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해줍니다. 아, 종결은 어미 해달라고 그랬는데 잘 안 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요걸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암, 이게 예시가 앞에가 요게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많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만 해볼게요. 똑똑하죠? 확 달라졌죠? 여기 위에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걸 복사해서 홈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제출을 이렇게 합니다. 8분이 하셨네, 벌써. 훌륭합니다. 8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벌써 제출하셨어요. 챗 GPT로 하셨고, 지금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이거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쓰셔서 그러는데, 같은 거로 해달라고 이것도 명령하면, 쟤네들은 다 하나로 봐주면서 통계도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주셨죠. 제가 홈을 이렇게 한 이유는 실은 아이들이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을 하려면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걔를 한번 이렇게 취합해서 하는 거로
인공지능 이용해서 하는 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네이버 이 폼을 일일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 12분의 선생님이 지금 하셨거든요. 지금 4번 질문이고요. 5번 질문이 한다라고 나온 요 분은 아마 아까 저처럼 씀, 이거 이렇게 어미로 해달라고 하면 이런 거 아까 한 번에 싹 그 질문 한 번에 얘네들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멘트에 진로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줘. 또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야기가 싹 바뀌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13분이 취합이 됐어요. 그러면 학생께 이렇게 취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만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고 얘를 계속 복사해서 걔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틀로 해줘 라고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얘를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응답이 들어왔고요. 얘를 4번을 만들어서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어디다 받냐면, 아까 저희가 구글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면, 아까 저희 챗 GPT에서 요거 있었죠. 요게 이제 유료 버전에서 나오는 거라서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거고 아이들 자료가 이렇게 쓰는 애도 있고 저렇게 쓰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얘로 불러들여서 그 파일을 주고 분석도 하라고 할 수 있고 새로 작성해 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그걸 인식해가지고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을, 여기 첨부 파일 표시 요거 보여드린다는 게 질문을 잘해야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저처럼 분명히 종결형 어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시를 따옴표 주시고 예시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예시만 쓰면 얘가 그걸 또 알아듣고 수정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TV나 이런 데 선전에 보면 핸드폰으로 막, 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대화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챗 GPT 45, 45, 이게 뭐, 챗 GPT 45라는 얘가 그게 가능한데, 핸드폰에 보시면, 찾으면 제가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사 제품이 있더라고요. 걔는 결제하래요. 제가 분명히 챗GPT 얘를 유료로 구매를 했는데 그럼 핸드폰도 같은 거로 하면 당연히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제하래요. 뭐 주에 7달러인가 이렇게 결제를 하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유사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사 제품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조금 골라내시고 검색을 하셔서 얘를 딱 다운을 받으시면 바로 연동이 돼서 제가 노트북에서 질문한 것이 핸드폰에 그대로 나오고요. 거기에 마이크 표시를 키시면 그 팁에 나오는 것처럼 말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화성시의 맛집들 추천해줘. 그러면 TV 선전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얘가 핸드폰에 같이 연동이 돼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19세니까. 아이들은 안 되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결제를 꼭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실은 유료 결제를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무료만 썼어요. 저 돈을
이렇게 계속 쓰는 거를 별로 싫어해가지고 저는 이걸 사용한 지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쓴 것 같은데 계속 무료만 썼어요. 처음에는 시간 제한이 있고 질문하면 한두 개 질문하면 무료는 멈췄어요. 그래도 그냥 그것만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멈추고 뭐 그냥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어, 알로는 유료 결제한 거고요. 아까 알로 우리 협업한 거는 유료 결제했고 그거는 교사용으로 하면 반값 지원이 돼요. 그래서 반값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무료이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개 3개까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이 3반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한 반하고 걔를 저장시켜 놓고 다른 반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얘도 무료 버전으로 쓰셔도 충분히 그런 걸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유료로 결제해서 쓰시는데 꼭 챗GPT를 쓰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저는 구글을 쓰고 얘가 처음부터 사용하다니까 그냥 연동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구글에서 만든 AI, 뭐 네이버에서 만든 거 진짜 많이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쓰시기 편한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실은 제가 이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파일 업로드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학생한 걸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것을 구글 클래스룸하고 위드랑은 수업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서 공유를 받아요. 제가 자꾸 공유 받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이들이 작업하고 그냥 끝나면 고등학교는 생기부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생기부를 취합할 걸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때 그거를 제가 취합하는 걸 같이 하면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 클래스룸에 방을 개설하고 코로나가 아닌데도 저는 그냥 반개설하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반개설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검사를 한 거, 뭐 커리어넷이나 이런 데서 검사한 거, 검사 결과 링크를 여기다 올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구글 아이디랑 비번 맨날 까먹어요. 그럼 구글 클래스룸에 아이디랑 비번을 남겨놓으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은 안 보이고 저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너 나와서 네 아이디랑 비번 보고 가 하면 관리가 되더라고요. 담당 선생님이 공유가 자꾸 이게 누가 수정을 한다고 공유를 안 해주셔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첫 번째 수업 플랫폼에 공유받았을 때 좋은 점은 학생이 자기가 한 걸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검사를 했는데 저기다가 다 누적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1학기 때 내가 검사를 뭘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뭐 그런 거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갖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쭉 있으니까 아이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네이버 폼으로 주로 취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거를 네이버 폼으로 아이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받은 걸 뭐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검사 결과는 어떻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폼으로 받아서 공유해서 선생님들이 상담하거나 이럴 때 활용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요 알로, 패들렛 요런 거는 협업 수업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모둠에서 그 결과물을 여기다 작성해. 그러면 아이들이 막 컴퓨터로 거기다 작성을 해요. 그러면 화면에 공유가 다 되니까 발표는 그냥 전체 TV 틀어놓고 발표하고. 그래서 협력 수업할 때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 시작은 저는 패들렛보다도 알로를 많이 쓰는데 코로나 때 협력 수업을 하고 싶은데 온라인 수업하니까 줌에서 소그룹 활동하고 공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게 끝나고도 지금 계속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취합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를 취합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저희가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라는 거. 꼭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너무 잘해주신 거를 연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결제했는데 결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 요게 이제 저희 교과서의 단원 마무리. 세 단원이 대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 마무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실은 점선이 있는 이유는 잘라서 요거를 취합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교과서를 자르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게 있다면 안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취합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성장 스토리. 그래서 요 파란 글은 제가 작성해 본 거고요. 여기 까만 글은 교과서에 있는 거고 요걸 아이들이 채워 넣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한 단원이 끝나고 아이들의 배움이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도구예요. 생활기록부에 쓰기 편하게 취합하는 도구로 요 마지막 세 단원의 단원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장에서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대답할 건지 한번 적어봐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기 PR 하듯이 써보게끔 하느냐고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합해서 생기부에 쓰는 방법을 아까와 같이 만들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신 거고요. 학생처럼 내 진로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신 거고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것을 지금 제가 요걸 공유는 한번 해 드릴 건데요.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공유해 드렸습니다. 한번 공유창에 있습니다. 보시면 채팅창에 제가 학생 설문지를 공유해 드렸어요. 안 들어가셔도 돼요.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학생들이 설문지는 요거예요. 요 금방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문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름, 아까 이름 쓰는 거 있었죠. 그다음에 학번, 그다음에 관심 직업, 그렇게 된 이유, 요게 앞 단원에서 수업을 한 걸 마무리 단계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아이들이 쭉 다 작업하면 저희 아까 했죠. 작업을 쭉 하면 얘가 결과로 나오겠죠. 요렇게 인제 아이들이 한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거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나온 걸 아까 챗GPT를 이용해서 여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상담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럼 생기부 쓰기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선생님들 직접 한번 해보시게 한 거였고요. 이걸 아이들이 한 거를 이 폼과 다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세 단원에 맞춰서. 그러면 사용하시기 편하시겠죠.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교과서를 정리하면서 우리 교과서는 지금 제가 너무 방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도 많고 아이들이 직접 하나하나 하니까 맞춤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노고를 줄여주려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아직도 해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표를 이용해서. 표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유료면은 이게 있어요. 걔를 갖다 붙이면 걔가 걔를 다 인식하고 파악해줘요. 그리고 표를 만들어줘 하잖아요.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해요. 뭐 내가 나이, 뭐 성별, 뭐 이거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표로 나타내줘라고 말을 하면 챗GPT가 표를 딱 만들어줘요. 위에. 그 대화창 위에 딱 만들어주면 걔를 복사해서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잘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두서없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더 좋은 연수를 하기 위해서 유료 결제액은 20달러인데
부가세 해가지고 $22, 한 달 $22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제했습니다. 3만 원 되나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죠? 예. 저희가 시마스에서 계속 좋은 연수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피드백 좋습니다. 지금 이거 연수는 해줬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해달라. 뭐 이런 거부터 좋은 피드백 다 받아서 앞으로의 연수에 저희가 반영을 할 테니까 QR코드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연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기다리는 동안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저녁 되세요.